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커말 1급 실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커말 1급 실기는 출제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지 먼저 유형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커말 1급 실기는 과목이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과목이 스프레드시트, 엑셀이라고 부르는 거, 총 45분의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과목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액세스, 마찬가지로 45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먼저 1과목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볼 건데, 스프레드시트 또는 엑셀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문제 1번부터 4까지 커말 2급과 동일합니다.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순서는 기본 작업, 분석, 기타, 마지막에 계산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동일합니다. 자, 2급과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계산 작업의 배점이 달라요. 2급은 계산 작업이 함수 한 개당 8점이라 그래서 총 40점이었는데 1급은 함수 한 개당 6점이라 그래서 배점이 30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또 2급과 틀린 게 기타 작업에 프로시저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코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매크로를 만들기만 했고 코드 매크로는 안 했잖아요. 그지요? 코드가 들어간다라는 요 부분이 1급과 달라진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2급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지 거의 내용 부분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난이도가 쉽게 많이 올라간 게 계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작업은 2급 함수에서 난이도가 적어도 3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급 시험을 원활하게 나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선 2급이 완벽하게 돼야지만 1급의 요 스프레드시트 엑셀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때 포기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 45분의 시간에 이 전체를 우리가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포기하라 그래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요 부분 보이죠? 프로시저 중에 두 번째 거, 폼의 자료를 워크시트에 입력 또는 워크시트 자료를 폼에 표시하시오라고 되는 이게 5점짜리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요 부분에서 적어도 10분 이상이 소요가 돼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 엑셀을 잘한다, 나는 컴퓨터를 전공했다 그러면 난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실제 45분 기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힘들더라고요. 45분에 다 하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얘를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설명을 안 할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저는 그냥 취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전체 70점 합격을 하려면 70점을 받아야 되죠. 그럼 얘가 지금 5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빼면 95점 중에서 25점을 틀린다라고 하고요. 70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기본 작업 15점 얘는 다 맞아야 됩니다. 분석 작업 20점 다 맞아야 돼요. 기타 작업 차트 10점 다 맞아야 되고요. 매크로 10점 다 맞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 틀릴 건 요거 보이죠? 요거 틀릴 수 있어요. 함수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가 배점 조절을 해서 전체 70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전체 문제 구성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 저는 엑셀 1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2021년 출제 유형 예제로 나온 A형에 대해서 그 중에 기본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은 기본 작업 1번 시트가 있고요. 기본 작업 2번 시트가 있을 거거든요.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대부분 이렇게 2개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하나. 요 3개를 하나의 시트에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출제 유형에서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이라 그랬죠. 자,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2급에서의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이 아니라 무조건 함수가 들어가는 고급 필터, 함수가 들어가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럼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마법사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
이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마법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법사를 쓰면서 내가 직접 손으로 입력하는 것도 익숙해져야지만 조건부 서식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고급 필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B3에서 T31 영역에 이 전체 다죠. 출석수의 크게 볼게요. 제가 문제를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거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 또는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거다 또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뭐가 있어요? or라는 함수가 지금 존재해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6월 9일이 비어있다. 자, 비어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is 블랭크가 들어와요. 비어있기 때문에 중간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메디안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 조건 두 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자,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두 개예요. 이거나죠. or부터 시작해야 돼요. or 안에 첫 번째 조건 메디안 중간값 때문에 두 번째 조건 비어있다 is 블랭크 조건 두 개가 설정이 돼줘야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학년과 반 이름 6월 9일 출석 수열을 순서대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조건을 V3부터 V4까지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는 X3셀에 표시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화면상에서요. 자, 문제창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조금 내려놓고 작업을 하면 돼요. 자, 내가 조건 설정을 먼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줄 건데 조건을 V3에서 적으라 그랬어요. 그럼 조건을 V3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적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제목을 복사해서 붙이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함수가 들어가는 고급 필터에서 조건에 함수가 들어오면 제목은 여기에 있는 제목과 똑같은 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똑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커말 1급에서 고급 필터를 줄 때는 제목에 무조건 조건이라고 넣어주세요. 딴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자, 조건이라고 넣고요. 자, 그 밑에 요거 하나의 함수를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급할 때 제목 옆으로 나란히 조건이 나란히면 and 한 칸 내려가면 or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근데 그게 없이 무조건 제목은 조건이라고 적고요. 밑에 수식이 나와야 될 부분 여기에 함수를 가지고 and or를 다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or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함수에 or가 들어갈 건데 더블 클릭해서 손으로 적어도 되고 마법사를 띄워서 작업을 해도 돼요. 조건부 서식은 마법사가 안 된다 그랬지만 일반 고급 필터나 수식 작업할 때는 마법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에 수식 입력 줄 앞에 fx 함수 삽입을 넣어주면 이렇게 마법사 창이 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보면서 작업하는 걸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말이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조건은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린 조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이 전체 데이터에 출석수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출석수 중에서 첫 번째 출석수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제목 바로 밑에 거 T4번지죠. 이걸 기준으로 작업할 건데 다음 거는 T5, 다음 거는 T6 지가 알아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 참조 그대로 둡니다. 자, 얘가 작다. 누구보다 작으냐? 중간값보다 작다 그랬어요. 중간값은 메디안이란 함수를 쓴다 그랬죠. 자, 함수 마법사 내 함수를 여러분들이 중첩을 할 때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수식 입력 줄 앞에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중첩을 해줘야 돼요. 이름 상자에 무슨 함수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옆에 삼각형 누르고요. 함수 추가로 가서 여러분들이 메디안이란 함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보이죠? 안에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돼요. 메디안이란 함수 안에 자, 범위가 뭐가 들어갈 거냐면 메디안은 중간값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석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출석수의 중간값인데 자 눈으로 보세요. 자 좀 옮겨 놓고요. 제가 다시 띄워서 볼게요. 자 메디안의 전체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정을 했거든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출석은 첫 번째, 두 번째 변한다 그랬죠. 상관없지만 얘들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F4 절대 참조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5와 넘어와서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6월 9일이 비어 있느냐라 그랬습니다. 자, 비어 있다라는 게 is 블랭크 빈칸이냐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함수 마법사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거예요. is 블랭크. 자, 이때 잘 보세요. 주의할 거. 제가 분명히 is 블랭크라고 정확하게 썼어요. 검색하면 없다 나오죠. 이게 이상하게 is 관련된 함수들이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범주를 모두 해놓고요. 그냥 찾으세요. I 있는 부분에서 is 블랭크 찾으면 돼요. 그 is로 시작한 함수가 검색을 했을 때 안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가 비어 있으면 6월 9일이 비어 있으면 첫 번째 6월 9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얘도 다음 변해야 되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is 블랭크는 비어 있으면 true, 안 비어 있으면 false예요. 그래서 우화로 되도록 하니까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조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끝을 내겠다. 그러면 확인. 그러면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겁니다.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거니까 요걸 조건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창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조건을 내가 놓고 난 다음에 결과가 x3부터 나타나자 그랬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든 범위를 설정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로 오세요. 이때 주의할 거 요 반짝이는 게 내가 범위 지정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요거 두 칸이겠죠. 복사 위치는 x의 3이라 그랬습니다. 확인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5하기 때문에 결과 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죠. 뭐라 그랬냐면 학년과 반 이름 6월 9일 출석수만 표시하자 그랬거든요. 그럼 누가 필요 없느냐? 3월 3일부터가 필요 없죠. 그러면 전체를 줄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지워도 되고요.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지워도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범위를 설정해서 그냥 삭제해 주세요. 왼쪽으로 당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보이죠? 학년 반 이름 6월 9일 출석수까지만 남아있으면 정상이다. 하나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봐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급 필터에 대한 것들 어떻게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자 그랬는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면 E3부터 S31이라 그랬어요. 자, 눈으로 보세요. E3부터 S31까지 범위가 요만큼이거든요. 그럼 요 범위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범위에서 지금 보면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죠? E3부터 S31까지. 자, 이 범위에 대해서 해당 열의 번호가 열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E는 A, B, C, D, E니까 5가 되는 거예요. F는 6이겠죠. 그러니까 열 번호입니다. 열의 번호를 찾아서 그게 홀수이면서 AND겠죠. 보이죠? AND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누구를 이 월에 요 월에 요거에 됩니다. 요 데이터 날짜가 3월 3일부터 쭉 있는데 저 데이터 영역이 월이 뽑아야 되잖아. 얘들은 지금 날짜 데이터예요. 보이죠? 날짜 데이터인데 월을 뽑을 거예요. 뭘로? month로 뽑아서 그게 뭐이다 그랬습니까?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을 노랑하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열의 번호다라는 예를 위해서 자, 보세요. 요거를 위해서 칼럼이 필요해요.
칼럼이 필요합니다. 열 번호. 홀수냐 물어보기 위해서 is odd. 여기도 있죠? 홀수냐 물어보기 위해서 is odd가 쓰여요. 그리고 월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months가 쓰이죠. months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면서 and니까 and가 쓰이겠죠. 그래서 함수를 어떤 식으로 매치할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먼저 보고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다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범위를 E3부터 S31까지 정확하게 잡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은 수식으로 주고 한 개의 규칙으로 주작을 했습니다. 자, 홈의 조건부 서식 세 규칙으로 가서 수식을 선택해 놓으면 이렇게 들어와요. 수식이니까 절 앞에 이꼴, 는이 붙을 겁니다. 자, 이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건데, 자, 여기서는 마법사를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는 내가 해당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못 씁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으로 적는 수밖에 없는데, 조건부 서식 작업할 때는 키보드에 방향키를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방향키를 쓰면 번지 참조가 일어납니다. 그거 주의하면서, 자, 누구부터 해줘야 돼? 조건이 두 개니까 and겠죠. and 대소문자 관계없어요. 함수 가로 열어줘야 되겠죠. 첫 번째, 해당 열 번호가 열 번호라고 했기 때문에 칼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칼럼이 홀수냐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is odd 안에 칼럼이 들어가요. 자, is odd 안에 다시 칼럼 기억 잘해야 돼요. 칼럼 가로 열고 그냥 가로 닫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요 칼럼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를 갖다가 열 번호를 뽑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지가 알아서 범위 설정된 거를 알아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칼럼 가로 닫고요. is odd에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맞으면 틀리면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컴마. 두 번째 조건 다시 is odd. 가로 열고요. 자, 이번에는 월을 뽑아야 돼요. months. 가로 열고 어디에서 월을 뽑을 거냐? E3부터 S3. 보이죠? E3. 여기서부터 뽑을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첫 번째는 E3이에요. 두 번째는 F3이죠. 세 번째는 G3이에요. 조건부 서식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어떤 칸셀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수식일 경우에 반드시 열 또는 행 고정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F4를 한 번 눌러서 $3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행 고정이에요. 왜 행 고정이죠? E3, F3, G3. 3은 안 변하잖아요. E부터 S까지는 변해야 되기 때문에 열은 변하고요. 행은 고정이 되라 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자, months 가로 닫고요. is odd 가로 닫고요. and 가로 닫아야 돼요. 수식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족하면 서식으로 가서 글꼴 말고 채우기의 색을 뭘로 주작을 했습니까? 노랑이다 주작을 했는데 내가 이게 노랑이다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채우기에서는 색깔 이름이 안 뜹니다. 그럼 나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글꼴에서 색깔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오세요. 아, 쟤가 노랑이구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만 보고 채우기로 가서 야가 노랑이구나. 이렇게 와주면 되겠습니다. 확인했을 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했다라는 걸 확인하라고요. 2급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2급이 충분히 되어진 상태에서 1급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작업 2번에 세 번째죠. 3번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보호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얘는 보호가 나왔어요. 자, 보호가 나왔는데 뭘 하라 그랬냐면 E4에서 T31 영역에 자, 범위를 정확하게 E4에서 T31 영역에 자, 이 영역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부터 하자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가서 제일 끝에 보호에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엑셀의 모든 셀은 잠금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얘들은 지금 잠금이 다 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잠그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잘 생각하세요. 여기는 잠기고 여기는 안 잠겼겠죠. 안 잠기고 잠기고 구분해야 됩니다. 잠금과 수식 숨기기가 숨김이에요. 요 두 개를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자 그랬습니다. 검토 메뉴에 시트 보호로 가서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를 할 건데 뭐를 할 거냐?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고 허용할 거에 잠긴 셀,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체크 있죠. 얘 둘이는 지금 허용하고요. 나머지 허용할 건 없어요. 하라는 말 없어요.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죠. 그대로 확인. 자, 그러면 보세요. 화면상에서 내가 잠긴 셀,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되죠.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잠기지 않은 곳은 입력이 돼요. 화면상에서 내가 해당되는 입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입력이 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수정을 못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겨있다, 잠겨있지 않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그럼 다시 시트 보호를 해제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정하거나 작업할 수가 있어요. 수정하거나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얘도 보면은 지금 셀 서식에 들어가면 잠금돼 있는 거 보이죠? 잠금돼 있기 때문에 요 자리들도 아까 내가 원하는 만큼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보호를 했을 때 잠기지 않은 곳은 어디냐? 우리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들 보이죠? 요 부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셀 서식으로 보호 해제해 놓고요. 제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셀 서식 들어가면 얘들은 안 잠겨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시트 보호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얘들을 못 건드린다 그랬어요. 여기도 못 건드려요. 근데 여기는 건드릴 수 있어요. 보이죠? 수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시트 보호라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시트 보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 두 번째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화면상에서 요렇게 보이거든요. 요게 이론 시험에도 주로 나오는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요 점선은 자동으로 설정된 것들이고 이게 내가 수동으로 일부러 지정했다 그러면 실선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가 1페이지고요. 페이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죠? 하나, 둘, 셋, 네 개로 지금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어느 부분만 인쇄가 되게끔 하라 그랬냐면 B3에서 T31 영역이 B3에서 T31 영역은 맞아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구분선에서 이렇게 늘려주세요. 늘려서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가 되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요 화면을 그대로 두고 저장해 줘야 돼요. 또는 다른 시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그리고 시트 보호까지 통합문서 보기, 페이지 나누기까지 일단 확인을 해 봤는데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요. 복습을 여러 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